한 사람의 겉모습에 속아본 적 있으신가요? 조용하고 얌전해 보여 믿고 만났는데 어느 순간 이런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중년 연애 성향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현숙 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곳이 작다는 관상 특징이 어떤 연애적 문제를 암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속궁합과 정서궁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알아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사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입이 작고 인중 짧은 여자는 관계 욕구가 약하다. 입이 작고 인중이 짧은 여성에 대해 중년 남성분들 사이에서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도 약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외형적인 인상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관상학적으로 볼 때 입과 인중은 표현력과 욕구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점으로 해석됩니다. 입은 단순히 먹고 말하는 기관을 넘어 감정을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내는지를 상징합니다. 입이 작고 입술 움직임이 적은 사람은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기보다 속으로 삼키는 경향이 강하죠. 이런 성향은 연애와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에 서툴고 마음을 보여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하나, 인중이 짧다는 것은 관상에서 욕구의 흐름이 짧거나 막혀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관계에서도 감정적 친밀감이 중요해지는데 인중이 짧은 사람은 그 흐름이 약해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감정적 연결보다는 현실적인 안정이나 타인의 시선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입이 작고 인중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욕구가 약하거나 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타입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여성과는 깊은 정서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분과 교제를 시작했다면 오히려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겉으로 표현이 적은 사람이 더 깊은 감정을 가진 경우도 많지 않던가요? 사람의 관상은 단서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특징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관상이 주는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 귓바퀴가 닫힌 여자는 감각이 둔하다. 관상에서 귀는 단순히 청각기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귓바퀴는 감각과 수용, 타인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능력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중년 이후 연애에 있어 감정 교류와 감각적인 교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귓바퀴가 닫혀 있는 여성은 이러한 교류에서 다소 둔감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귓바퀴가 두껍고 안쪽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닫혀 있는 경우, 이는 자기 방어적이고 내향적인 성향으로 해석됩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섬세한 신호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더 집중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 연애에서도 상대의 변화나 요구를 잘 포착하지 못하고 상대는 답답하다,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대구에 사는 57세 김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겉모습은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분이었는데 정작 제 말이나 감정을 잘 흘려듣는 느낌이었어요. 말로 해도 잘 안 통하고 뭔가 막힌 것 같았죠. 김 씨가 만난 여성의 귀는 귓바퀴가 두껍고 안쪽이 거의 닫혀 있었고 감정 교류에 있어 미세한 흐름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감정을 읽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이해하고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섬세한 표현과 확인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이런 신체적 단서가 영향을 준 적은 없었나요? 감각이 둔하다는 말이 단지 생리적 문제가 아닌 관계적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 골반이 넓은데도 연애가 안 풀리는 이유. 골반이 넓은 여성을 보면 흔히들 모성적이다, 감싸주는 성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관상학에서도 골반은 포용력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부위로 여겨지죠.
그런데 의외로 골반이 넓은 여성 중 연애가 자주 꼬이거나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반의 크기만큼 중요한 건 바로 균형입니다. 골반이 지나치게 넓은데 상체가 빈약하거나 허리가 너무 가는 경우, 이는 마음과 행동 사이의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넓고 포용적인데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희생적이거나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상대에게 편하긴 하지만 설레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골반이 넓은 여성은 대체로 주변을 잘 챙기고 배려심이 많지만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에서도 자신의 필요나 바람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맞추는데 익숙하죠. 그 결과 왜 나만 노력하고 있지? 라는 감정이 쌓이며 관계가 점점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48세방 여사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늘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했는데 결국엔 그 사람이 떠났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사랑받고 싶은지를 표현한 적이 없었다는 걸요. 골반이 넓다고 해서 연애에 유리하다는 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외형이 주는 안정감이 마음의 안정과 꼭 일치하지는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외적인 모습과 함께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균형 있게 관계를 이어가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너무 배려만 하느라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룬 적은 없으셨나요? 연애는 주는 것만큼 받는 것도 중요한 법. 골반의 넓이가 아닌 마음의 균형이 결국 사랑을 오래가게 만듭니다. 4. 쿠가 작으면 사랑도 짧다. 관상에서 말하는 쿠는 얼굴 전체의 하관, 특히 입 주변부터 턱 아래까지를 가리키는 부위로 안정감과 애정 지속력을 의미합니다. 쿠가 넓고 단단한 사람은 사랑도 깊고 오래 간다는 말이 전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쿠가 작고 빈약한 사람은 과연 사랑이 짧게 끝날 가능성이 클까요? 일반적으로 쿠가 작다는 것은 관계에서의 지속성과 신뢰감 형성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초반의 감정 표현은 빠르고 강렬하지만 그만큼 식는 속도도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관계가 조금만 불편해져도 쉽게 거리감을 느끼는 타입이죠. 또한 하관이 약하다는 것은 인내력이나 책임감에서도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연애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갈등과 충돌도 함께 따르는 법인데, 쿠가 작은 사람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버티기보다는 회피하거나 단절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52세 이모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불꽃같이 사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감정이 식었다는 한마디뿐이었죠. 이 씨가 만난 여성은 턱 라인이 작고 아래 얼굴이 빈약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작다는 외형만으로 사람의 모든 면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쿠가 작더라도 진심 어린 감정 표현과 신뢰를 쌓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충분히 깊은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외형은 성향의 힌트일 뿐 선택과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고 강렬한 사랑이 더 나을지, 길고 안정적인 사랑이 더 가치 있을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의 관상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오래 갈 수 있겠죠. 5. 꿈의 모양으로 보는 그곳의 진실. 사람들은 종종 꿈에서 이상한 상징들을 접하곤 합니다. 특히 그곳, 즉 성적인 부위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꿈에 나타날 때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어딘가 강한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관상학과 꿈 해석이 맞닿는 부분에서 이런 상징은 단순한 성욕을 넘어 마음 깊은 곳의 감정과 욕구를 드러낸다고 해석합니다. 꿈속에 등장하는 그곳의 모양이나 상태는 실제 감정 상태, 혹은 연애와 성에 대한 무의식적 기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성적인 상징이 나왔다면 현재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성적 욕구 역시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음침하거나 지저분한 장소에서 관련 상징이 나타난다면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성적 관계에서 불만족이 쌓여 있다는 무의식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꿈은 의식이 억누른 감정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창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이런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꿈에 자꾸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이 나오는데 늘 혼자 걸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과의 관계에서 제가 느끼는 외로움이었더라고요. 박 여사님의 사례처럼 꿈은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내면을 드러내줍니다. 관상에서 보는 외형적 특징과 마찬가지로 꿈속 이미지도 절대적인 해석보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단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상징이 등장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의미를 부풀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꿈이 잤다면 지금 내 감정은 어떤가, 연애와 관계에 대해 어떤 바람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나요? 혹시 그곳과 관련된 상징이 나왔던 적이 있다면 그 꿈을 통해 어떤 감정이 떠올랐는지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답은 늘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6. 뒷구멍이 좁으면 고집도 강하다. 다소 민망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관상학이나 채상학에서는 신체의 형태를 통해 성격이나 성향을 유추하는 전통적인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항문, 즉 뒷구멍의 모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뒷구멍이 좁은 사람은 고집이 세고 자신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관측이 있죠. 이런 해석은 단순히 신체적 특징을 넘어서 감정과 에너지의 순환과도 연결됩니다. 뒷구멍은 생리적 배출뿐 아니라 에너지를 내보내는 상징적 통로로 해석되곤 합니다. 이 부위가 좁고 긴장되어 있는 경우 감정이나 생각을 쉽게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을 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연애에서도 쉽게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과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 양보 안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연애를 할 때 이런 고집스러움은 때론 매력일 수 있지만 갈등이 반복되면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60세 장 씨는 오랜만에 시작한 연애에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말은 잘 통하는데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늘 맞춰야 했어요. 장 씨가 교제했던 여성은 외모상으로는 매우 유순해 보였지만 의외로 단호하고 유연하지 못한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신체적 특징이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다만 관계는 고집만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에 대한 이해와 유연성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뭔가 부드럽지만 왠지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 소통은 되는데 깊은 합의가 안 되는 관계. 어쩌면 그 안에 무의식적인 고집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7. 겉모습과 다르게 속궁합이 안 맞는 관상 특징. 사람을 만나다 보면 외모나 분위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궁합의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완벽해 보여도 막상 가까워졌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 바로 이런 속궁합의 부조화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단서로 특정 부위의 조화를 주목합니다. 첫째, 눈빛과 입술의 조화입니다. 눈빛은 감정의 진폭을, 입술은 표현의 방식을 상징하죠. 눈빛은 또렷하고 정열적인데 입술이 얇고 건조한 경우 감정은 풍부하지만 실제 표현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상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표현을 안 할까? 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결국 깊은 관계로 이어지기 어려운 벽을 느끼게 되죠. 둘째는 하관과 골반의 불균형입니다. 얼굴의 하관은 관계에 대한 지속력과 책임감을, 골반은 감각적 에너지와 포용력을 나타냅니다. 얼굴은 단단하고 신뢰감 있게 생겼지만 골반이 좁거나 긴장된 인상이라면 속으로는 감각적 접촉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는 매력적이지만 얼굴에서 책임감이 부족해 보이는 인상이라면 일시적인 관계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조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외모는 정말 제 이상형이었고 대화도 잘 통했어요. 그런데 가까워지니까 항상 거리를 두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표현에 서툴고 깊은 연결에는 부담을 느끼는 분이었죠. 조 씨가 만난 여성은 눈빛은 따뜻했지만 입술은 얇고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관상이었다고 합니다. 속궁합은 단순히 육체적 궁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 리듬,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의 조화를 말하는 것이죠. 외적인 모습만으로 전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관상을 통해 정서적 궁합과 감각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 깊은 관계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인연이 실제로는 어딘가 어긋났던 경험 있으셨나요? 그런 기억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더 깊이 와닿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단순한 호감이나 설렘만으로는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삶의 무게, 감정의 깊이, 그리고 신체적 리듬까지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죠. 오늘 이야기에서 전해드린 관상의 단서들은 그런 조화를 찾는 데 있어 작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입, 귀, 골반, 눈빛, 그리고 꿈까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감정과 성향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상대를 존중하고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물론 관상은 정답이 아닌 참고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다가가는 것이겠지요. 결국 연애든 결혼이든 가장 중요한 건 궁합입니다. 나와 감정이 통하고 속도와 리듬이 맞으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사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속궁합이 안 맞았던 경험 혹은 관상으로 예감했던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